싱크로 학부모 코칭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상에 부모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좋은 교육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걸 내세웠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싱크로를 직접 한번 코칭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안을 내세운 이유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습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태도, 습관들을 어떻게 어렸을 때 잡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면 피상적으로 계속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부모 코칭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학원 또는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3, 4학년 정도 되면 학습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습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잡혀가지고 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학습의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으로 바꿔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 저학년 때 제가 딱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문제하고 두 번째가 과제 집착력, 세 번째가 자존감, 긍정 마인드인데요. 자기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1, 2, 3학년 때 심어주기만 해도 고학년에 공부를 하는데 한결 쉽습니다. 학습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매년 똑같은 정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깊이, 똑같은 강도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1, 2, 3학년 때는 학습에 대한 태도나 나의 관점 정도를 잡는 시기, 4, 5, 6학년 때는 약간의 엑셀레이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고, 진짜 공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요새는 굉장히 많이 빨라져 가지고 5, 6, 7세 때 1, 2, 3학년에 한 거를 하고 4, 5, 6학년이 되면은 벌써 중학교 1, 2, 3을 나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왜곡된 아이들이 많더라. 목동의 본원에서 보면 5학년, 6학년이면 대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체크를 해보면 5학년, 6학년 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계속 나가고 있지 자기 걸로 만들지를 못하더라. 즉 지금까지 5학년이 되도록 또는 6학년이 되도록 공부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화로 만드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듣고 나면은 뭔가 아는 것 같고 우리가 펄스 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거짓 감각만 튀어나가다 보니 5, 6학년 돼도 중학교 거를 하면서도 현행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5학년짜리인가 그런데 방금 억각과 동의각에 대한 정의를 같이 했는데 문제로 들어가서 이거 설명해 줘봐. 근데 그게 안 돼요. 방금 했던 거를 이 문제로 바로 적용하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아이가 이거는 못 풀겠는데요. 선생님 방금 앞에서 했던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정말 멍청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수업에서는 애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도 보지를 못했을까? 그 순간에 이거를 연결이 안 될까? 왜 저는 연결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뇌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각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친구가 5학년인데 저희 본원으로 온 거는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당연히 연결이 될 시기가 아니죠. 사실 1, 2학년 때 좀 체계적으로 사고력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위로 올라올수록 시각화를 어떻게 활용할지 변별력이나 이런 것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몸이 반응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자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아닙니다. 과제 집착력 안 풀리면 한 번 더 해봐야지. 이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 긍정 마인드. 방금 얘기했던 아이처럼 저는 정말 멍청한가 봐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게 바뀐 겁니다.
이 수업에 와서 내가 틀려도 또는 내가 이렇다고 해도 창피한 게 아니야. 이거를 그 수업에서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맞고 틀리는 것에 압박을 받아왔다면 그 얘기를 못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아이들이 이것 세 가지만 가져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이 자세가 언제 잡히냐면 1, 2, 3학년 때 거의 잡힙니다. 싱크로는 대상 2학년까지 저학년 대상 하는 이유가 이 학습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습 태도는 생각을 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하는 습관이 사실은 학습의 역량까지 이어진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무엇이 생각이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 생각이냐, 어떤 것이든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필요한 경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뭔가를 먹고 싶을 때 그거를 어떻게 먹고 싶은 거를 취할 거냐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이런 문제 풀이만이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됐든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를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해내는 것은 두뇌의 작용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 머리가 좋다, 뭐 IQ가 높다, 맥슬러 검사를 했는데 뭐 120이라더라.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애들은 그게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자꾸 지능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의 각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필요한 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그랬을 때 수리적인 영역의 뇌만 작동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6가지 영역이 돼 있지만은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죠. 음악이라든지 운동 같은 경우도 두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 6가지라도 제대로 연결시키자라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이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연결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7세나 1학년 아이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야 하는 것들을 경험을 시켜주는 작업이 싱크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사고 훈련을 하기 전 단계에서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 생각은 어떻게 발상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싱크로의 목적이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그게 CP였습니다. Creative Problem Solving. 그래서 저희 연구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고 생각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 과정이 몸에 배도록 익혀주는 것. 그게 싱크로의 목적이다. 실제 교재를 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이것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이 생각의 단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 과정들을 몸에 체득하도록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두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보통 사고력 그러면은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사고력 수학은 사고력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밖에서는 계속해서 사고력 그러면 사고력 수학, 수학의 한 분야로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학습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한 분야가 사고력인 게 아니고 이게 한 부분이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고력은 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뭐 사고력이 커졌을 거예요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AI 시대의 경쟁력은 지식만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지금 교육의 방법까지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등장했어요. 본격적으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AI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칠 곳은 교육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아이들을 6세만 돼도 뭐 한글을, 수학을, 연산을 가르치면서 지식 주입에 굉장히 애를 쏟고 있죠. 과연 그 지식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입시하고 할 때도 유효할 것이냐? 이 부분은 꼭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GPT는 멍청한 AI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AI에서 초보 단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험적인 단계지만 이미 수학 문제 같은 걸 설명해 주는 것, 뭐 AI를 통해서 통번역이 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구현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주 생활의 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내는 힘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AI가 준 정보를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경쟁력을 만들 거예요. 누가 더 지식을 많이 갖느냐가 아니고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힘이 될 거다. 학년도의 수능에 대한 것.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고력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쳐주는 것이 이걸 사실적으로 읽어내는 것,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 추론하는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어에서도 평가 요소가 그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년도에는 AI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도 지금 우리가 계속 아이들한테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넌 남보다 더 빨리 계산하고 연산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끌어갈 것이냐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고할 수 있는 힘이 경쟁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1, 2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입시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소통하고 협력은 고교 학점제에서 꼭 필요할 겁니다. 소통, 협력, 역량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 개인이 똑똑해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AI 진영과 인간의 진영의 싸움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어떤 두각을 나타낼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핵심이 소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감이 나옵니다. 요약해보면 사고력과 문해력입니다. 사고력은 수학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추론하는 힘, 비판하는 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거를 사고력이라고 한다. 그 사고력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싱크로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찰 변별도 역량입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 2, 3학년 때 연산만 열심히 시켜요. 진단을 해보면 3학년쯤 돼가지고 수리와 논리 쪽은 커져 있는데 나머지가 다 쪼그라져 있어요. 관찰 변별 또는 뭐 패턴 규칙 이런 부분도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실제 이게 어디에서 쓰일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학습 요소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관찰 변별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찰 변별, 언어, 패턴 규칙, 논리 추론, 수리를 뺀 거는 수리는 베이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K1부터 K4까지 정리를 해서 넣었고요.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주도화 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게 논리 추론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이 논리 추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1, 2, 3학년 때 학습의 습관을 잡아줘라. 두 번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서 계속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할 거라 그것에 대한 오해만 깨뜨리고 바로 보는 그런 눈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아이가 몇 학년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 또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금만의 독자적인 어떤 플랜을 짤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제대로 진행이 돼도 사실은 싱크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습시켜 주는 것이 싱크로 5, 6이에요. 이거를 선생님만 할 수 있느냐? 부모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우리 연구원이 하실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